말씀 주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자해라는 범위에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럼 자해를 하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원칙상은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해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근데 거기서 예외는 노무진에서 보면은 우울증, 정신질환, 이제 네.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런 게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아직 살아계세요?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과거 행적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우울증이었어. 요 얘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잠깐만 그 사이에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산재보험법상 37조에 있어서 말씀 주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자해라는 범위에 큰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럼 자해를 하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는지 여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원칙상은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해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근데 거기서 예외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신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장 내에서 CCTV가 없는 데 가서 막 이렇게 두드려요. 머리를 때리고 막 피가 나. 아, 나 산재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해를 한 거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그리고 네. 노무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좀 저하됐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입증하기는 쉽진 않겠네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우울증이 생겼고 그 상태로 살아 계셨으면은 그냥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하신 경우에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근로자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 정신과 기록이 전무한 경우에는 좀 트랙이 달리 나누는데요. 만약에 정신과 과거에 기록을 받았다 하면은 정신과 기록을 이제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서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이제 동료의 진술서 혹은 가족,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드라마 얘기를 잠깐 버무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물론 전편을 보지 못했지만 그 서랍 안에서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던 서류를. 이게 아. 처분문서에 증명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떠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증빙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증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했다는 신고서 자체가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장시간 동안 어떠한 사유로 아까 표현해 주신 태울, 불에 태울 정도로 괴롭힌다라는 아주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다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의사소견서나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땐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 증거로서 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고 말씀 주신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사업자한테 직접 이제 그렇죠.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이제 보고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때는 근로기준법 76조 제3에 따라서 사업주가 반드시 조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노무사 노무진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과태료는 5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즉시라는 표현을 써요. 즉시 조사를 하라. 그 즉시가 며칠 정도 될까요? 한 이틀 생각했거든요. 땡! 법적으로 즉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기간적 인터벌 허들을 걸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추상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잖아요.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부 인사팀에서 이걸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노무사들한테 외부 기관에 공신력기 의뢰를 하든지 하는 사안의 정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바로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는 않고요. 사건이 복잡할 수도 있어요. 단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을 충분히 했을 때 사회통념상 좀 필요했던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된다면 그 즉시라는 표현이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즉시의 표현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